He lay face down on the desert sand, clutching a six-gun in his hand. 안녕하세요. 백향민입니다. 제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음소 43개 발음기호라는 제목과 음소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음소는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소는 어떻게 표기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자는 문자 자체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 한글은 40개의 글자를 익히면 뜻을 몰라도 어떤 글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글자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뒤에서부터 국민 한대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겨우 한글을 깨우친 어린아이가 뜻은 모르지만 거리에 간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원칙적으로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큰 실수는 영어 단어를 글자대로 읽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어민이 하는 발음과 다른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이고 회화에 실패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셨죠? 위는 한국어라는 언어 환경에서 언어 활동을 하는 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실수입니다. 영어 단어는 소리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철자대로 발음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이해가 영어 공부 시작 전에 인식되는 것은 영어 공부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어 음성학자의 충고를 들어보십시다. English was not pronounced the way they are spelled. 영어 단어들은 철자대로 발음되지 않는다입니다. 글자가 소리를 갖고 있는 음성학적으로 훌륭한 언어로 언어 활동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가진 발음기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발음기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음기호는 영어로 phonetic alphabe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기호는 왜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6세기 중세 영국인들은 영어의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못해 언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영어 학자들에 의해 소리를 갖는 문자를 즉 음소 문자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의심스럽고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는 노력은 실패하였으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어의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호의 필요가 절실해졌고 드디어 1888년에 발음기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어의 원어민인 영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발음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음기호는 음소를 부호로 표기한 것입니다. 영어의 음소 숫자와 발음기호 숫자가 동일한 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그러면 음소인식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강의에서 한국어는 음소 문자 언어이고 영어는 비음소 문자 언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음소란 언어가 사용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영어로 포님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40개의 음소를 영어는 43개의 음소를 갖고 있습니다. 한 언어의 말로 의사를 통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가 사용하는 음소를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음소인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honeme awareness라고 합니다. 음소 문자를 갖고 있는 한국어는 글자를 익히면서 소리를 동시에 익히게 됩니다. 별도의 소리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어가 가진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나 글자가 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영어는 별도로 소리 학습이 필요합니다. 영어의 소리를 인식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사용하는 43개의 음소 인식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영어 음성학자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영어로 MUST,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해 음소인식 교육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ust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이 과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왜 영어의 소리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 43개 음소 인식은 물론 수많은 소리 변이에 대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영어 대화성 문장의 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2강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